24개의 선단, 143척의 배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나섭니다. 인간 대 고등어,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맞다. 바로 해야 된다. 그물을 가득 채운 은빛 고등어 떼. 때로는 거친 바다와 싸우고, 때로는 다른 배들과 경쟁하며 만선의 꿈을 향해 질주하는 고등어 3단. 일년의 사투를 기록합니다. (2014년 2월 2일) 부산 남항이 시끌벅적합니다. 올해 첫 출하를 앞둔 고등어배 선원들이 출항 준비를 부산합니다. 물때 따라 사는 어부들의 시계는 음력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구정을 쇠는 다음 날이 올해의 첫 출어일입니다. 항구에 나란히 서 있는 이 배들이 내일 동시에 출항을 하게 됩니다. 올해 첫 출어인 만큼 거는 기대도 남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하기 되게 부진했는데 올해는 작년 같은 건 아니고 또 고기가 많이 났으면 좋겠고 또 사고 없이 같은 우리 선원들은 고기가 많이 나야 되니까 회사도 좋아지고 우리 선원도 좋고 하니까 고기 많이 나는 게 좋지. (2014년 2월 3일) 오전 7시 어둠을 가리며 배들이 일제히 출항을 합니다. 부산에 근거지를 둔 24개 선단 143척의 고등어 배들이 동시에 출항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고등어 배들은 6척의 배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선단 조업을 합니다. 해승선단의 조타신, 승선 경력 30년의 김동욱 선장은 본선의 항해와 안전을 책임집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선단 전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대장은 어로장입니다. 승선 경력 40년의 전정옥 어로장. 고등어배에서 어로장의 말 한마디는 곧 법입니다. 통신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통신장. 고깃대가 있는 곳을 파악하는 데 통신장의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타실은 선단 전체의 일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들이 해승선단의 두뇌가 되어 25일간의 항해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올해 첫 조업지는 제주도 해역. 이제 곧 시작될 조업에 혹시 차질은 없을지 어로장이 배 구석구석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올해 첫 조업지로 제주도 해역을 선택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가 가파도 마라도 요 어장지가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고등어 서식지로 최고의 서식지고 고등어 육질도 최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라도 근해 고등어나 품질이 우리나라에서 어떠면 최고 어떠이겠지요.
조업지에서의 첫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아. 예. 국장 그 기사님 괜찮거더라. 한번 보자. 꼴랑꼴랑해. 골치 아픈데.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아침 기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어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금 바람만 안 불으면 많이 따뜻해지겠다. 고등어떼를 찾는 어로장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첨단 장비들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나라고 우리 배 밑에 주위에 있는 어군하고 밑에 돌이니 재질 같은 걸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거 텔레사운드라고 우리 등선들 지부할 때 배 밑에 등선들 배 밑에 나오는 어군을 보는 것입니다. 선단에 속한 6척들의 배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깃대를 파악하고 그물을 치는 본선과 불을 밝혀 고등어떼를 모으는 2척의 등선, 운반선은 잡은 고등어를 최대한 신속하게 항구로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등선 두 척은 또 고기를 맞춰서 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손에는 또 그 고기를 싸서 또 포기를 해서 또 운반은 선도를 잘해서 파면도 잘해야 되고, 이 어떤 하나의 한 배만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여기서 존재할 수 없지요. 추로 3일째. 날씨 때문에 그물 한 번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럴 때 선단 전체를 책임진 어로장이 느끼는 책임감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군 탐지기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알아. 대체 말해 고기 맞으면 돼. 확실하게 고기 맞는 거 보자. 좀 더 붙여라. 더 붙이고. 아니 저기 안 되겠다. 오늘 맞지다. 바로. 오늘 해야 된다. 내가. 혹시 고깃대를 놓칠세라 신속하게 그물을 내립니다. 고등어 그물의 길이는 1km. 그런데 한 번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 4분에 불과합니다. 맞아. 너는 타임 큰일 났다, 내가. 25도야. 타임도 치더라, 참. 선자,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나 참, 뭐라 들은 사람, 형성분 안 들어. 그걸 보고 들어야지. 안에 불 다 해놔라. 조타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괜찮았다. 52, 30대 30.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나는 저 뒤지고 어디 와야가 많이 나가니까 건물 없는 게 뭐 와야가 많이 나가니까 어장이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 투목이 동굴이 안 되잖아요. 많이 나가면 와야 이게 뒤에 건물 끄트머리지 이거 보이게. 고등어잡이의 어획 방식은 본선이 고깃대를 빙 돌아 동그랗게 그물로 감싼 뒤 그물의 아랫부분을 조여 안에 갇힌 고깃대를 잡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반밖에는 치지 못해 고등어가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고등어를 잡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등어의 등이 푸른 이유는 하늘의 새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위장술입니다. 배가 은백색인 이유도 다른 물고기들에게 뛰지 않으려는 생존술입니다.
게다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속도도 빠르다 보니 잡기가 쉽지 않죠. 고등어 이동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막 산등에 된 그 기록 행동대에다 너무 잘 잡히질 않습니다. 고등어 이동이 지금 막 사실은 총알보다 더 빠르지 총알보다. 엄청나게 빠르죠. 수직 이동은 소형보다 빠르고 수평 이동은 거의 뭐 우리 고속열차 고속열보다 더 빠르거든요. 대단합니다. 출어 이후 처음 만난 큰 고등어떼를 놓친 만큼 첨단 장비들을 총동원해 주변 해역을 더 샅샅이 살핍니다. 70. 이거에도 괜찮네, 그죠? 그거가 이빨 그거 어디 안을 들어가려고 해요. 어디 안을 들어가려고 해요. 밥을 먹고 이게. 기다립니다. 퍼져야 돼. 자, 바로 그때 어로장의 눈빛이 빛납니다. 이제 말해 거기 맞으시면 돼. 맞는 것 같아요. 도망가려 좀 하나 불러내야 되겠다. 밑으로 오는 건 고기고 불러내봐라 불러내봐라.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등선이 수중등을 준비합니다. 수중등은 불빛을 좋아하는 고등어의 성질을 이용한 어로 기술인데요. 20여 개의 수중등을 바다에 넣은 뒤 불을 켜면은 불빛을 좋아하는 고등어들이 등선 밑으로 몰려듭니다. 이거는 고기가 한 덩어리 가지고 잔잔하게 몇 마리씩 있어 놓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수중등을 불을 이어갖고 고기를 이제 모아야 돼. 살살 모아갖고 수중등 엮고 이제 불을 밝혀갖고 이 고기들이 이제 요 배 밑으로 이제 오게끔 이래갖고 이제 모아갖고 이제 양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게끔 그래갖고 이제 불을 넣는 거지. 불을 놓고 고등어떼가 모이기를 기다린 지 7시간. 가만히 이제 살펴야 돼. 어군 탐지기에 나타난 붉은 빛이 고등어떼. 드디어 고등어떼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집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 양망되지. 그럼 지금 저 밑에 지금 고기가 예,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물을 놓은 본선을 지탱할 당김줄을 등선에 걸고 네, 왜고? 그물을 빠르게 내립니다. 고깃대가 몰려있는 등선 주변을 본선이 빙 돌면서 동그랗게 그물을 쳐갑니다. 배 위에서 전등을 비추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물 밑을 오므려 조이는 동안 고깃대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 위로 유인을 한 것입니다. 갑판 위를 두드려 소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 고등어떼를 최대한 그물 위쪽으로 불러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출어를 한 후 첫 번째 걷어올리는 그물이니만큼 선원들의 기대감이 높아갑니다. 자, 과연 얼마나 잡힌 걸까요? 그물을 올리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고등어떼들. 팔뚝만한 고등어들이 힘차게 퍼득입니다.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 이만하면은 첫 번째 조업은 성공이네요.
고등어가 잡히면은 바빠지는 것은 운반선입니다. 하역 뜰 채로 부지런히 고기를 퍼올려 어창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죠. 살아 퍼득이는 고등어들이 그대로 얼음과 함께 냉장이 됩니다. 이날 잡은 고등어는 7톤 정도. 예전 같으면 특별하게 많은 양도 아니지만은 최근엔 워낙 안 잡히다 보니 그래도 제법 잡은 편에 속합니다. 본선 식구들이 먹을 고등어는 따로 그물을 내어 걷어 올립니다. 이 싱싱한 고등어가 25일의 항해 기간 동안 요긴한 반찬거리가 되는 거죠. 배 흰 부분과 등의 푸른 부분이 구별한 선이 거의 구분되지 않은 고등어. 이 고등어는 최고의 상품이죠. 아주 그 특등품이죠. 이 고등어는 이제 품질이 이보다 더 못한 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선이 확연히 나타나지요. 이 선이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푸른 선과 흰 푸른 부분과 흰 부분의 사이에 선이 분간되지 않는 고등어, 그게 최고 좋은 고등어. 얘는 막 우리도 이 고등어를 1년에 한번 잡아보기 어려워요. 바다에서 터득한 어로정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최상품 고등어는 먹이부터가 다르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새우나 멸치를 먹는데 이것은 해초입니다. 이제 고등어 배에 해초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해초를 먹는 고등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어텀이 여기 말아도 그래 나는 고등어. 첫 조업이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살아 퍼득이는 싱싱한 고등어를 썰어 고등어회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호사스럽지는 않다 해도 고등어배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만찬. 고등어회만으로 다들 젓가락이 바쁩니다. 한 시간이나 그물을 끌어올린 뒤에 맛보는 고등어회. 야, 이런 맛에 계속해서 고등어배를 타는지도 모릅니다. 육지에서는 이런 싱싱한 거 못 먹어요. 원래 뭐 제주나 가면 요즘은 뭐 양식 고등어 거기는 먹으니까 자연산 이거 먹기 힘들어요. 이거는 누가 이 맛을 안 먹어보면 누가 포인을 못 합니다. 이 맛은 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총알 같은 속도로 떠났던 운반선은 벌써 공동 어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고등어배가 들어오면은 새벽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공동 어시장에는 활기가 넘쳐납니다. 어시장에 부려진 고등어들을 크기별로 선별해 상자에 담아야 경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모든 작업은 숙련된 아주머니들의 손끝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큰 거 적은 거 이제 소고 갈고 사로 이렇게 쭉 합니다. 1만 1,900원에 900
콩메가리 젖줄 156개. 콩메가리 젖줄 150. 우리나라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이 거래되는 부산 공동어시장. 그 중에서도 고등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어가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한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부산에 이 고등어가 많이 날 적에는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급 효과도 크고 또 저희 어시장에서는 최고 효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반선이 부산항으로 돌아간 뒤에도 본선은 계속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날씨 탓에 며칠 동안이나 고기를 찾지 못하고 한 자리를 지키던 본선이 닻을 올립니다. 고깃대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3일 4일도 납니다. 저마다 뭐 놀기도 하고 그래 고기 타서 일주일도 다니기도 하고 서망이 대단한 이 어떤 그 인내심이 없으면 서망 사업이 어려운데 고등어 떼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통신장이 다른 배에 무전을 쳐봅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기들 위치, 어획량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획 정리를 위해서. 이걸 얼마나 주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아침 저녁. 정보를 바탕으로 제주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봅니다. 혹시 고등어 떼가 없는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군 탐지기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무지 별다른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바로 그때 통신장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셋이 한가족에 뒤로 앞에 있고. 뭐야? 우리 2시 반에 이렇게 터무니 가는데 우리 농에서 맘대로 서진다 이거 조금 더 들어갔어. 본선이 속력을 내달립니다. 그물을 치기 위해서는 고깃대의 진행 방향보다 앞쪽에 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노? 이제 안 보이노? 이거가 말이 약간 괜찮겠네. 내가 이거. 자, 본선이 전 속력으로 달리며 그물을 넣습니다. 그물은 바닷속 200m까지 내려가 차단벽을 만들어 고등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본선이 원을 그리며 돈 만큼 동그랗게 고등어 그물이 쳐졌습니다. 본선이 그물을 치기 시작하면 운반선도 바빠집니다. 고기 실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등어를 신선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어창에 얼음을 채우는 일이 운반선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준비를 마친 운반선이 본선 옆으로 다가왔지만은 높은 파도 때문에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우 운반선을 대고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 흑치. 비싼 고기지만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형 선망으로 잡는 고기는 비단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전갱이, 오징어 등 밀집해 움직이는 모든 어종이 대상입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이번에는? 고기가 이제 좀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 고기 많으면 시간 한 3-4시간 걸리지. 작업이 잘 안 된 거네 이번에는 그러면. 고기 자체가 고기가 없으니까. 고깃대와 한 차례 씨름을 하고 나면은 배가 출출합니다. 이럴 땐 배에 조리장이 따로 있긴 하지만은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직접 간단한 요리나 간식을 해 먹습니다. 주방 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옛날에는 나무 볼 때 가지고 이 기름 가지고 이거 위에서 저 기름 묻혀갖고 이 짬장이 잘 육지하고 털려갖고 잘 안 붙으니까 그 기름을 해가지고 이래가 불로 떼가지고 밥을 해먹고 함께 해먹고 나면은 저 남자들 콧구멍이 새카매가지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예전에 비하면 선상 생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록 겨우 몸 하나 누일 만큼 좁긴 하지만은 개인 침실이 생긴 것도 장족의 발전입니다. 또 와이프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 요거는 우리 귀여운 딸. 시간이 날 땐 그리운 가족들 사진을 보며 외로움을 달랩니다. 이번 달에는 그건 한 20일 정도 못 봤을걸요. 많이 보고 생겼어요. 예. 미안한 감도 있지만 첫째는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망망대해에서 TV는 육지와의 연결고리라고나 할까요? 위성 안테나를 달아 24시간 나오는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옷걸이 한 켠에 걸린 오징어는 시간이 날 때 배에서 직접 낚시를 해서 잡아 올린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걸까요? 누구 줄 겁니까? 손주 주려고. 손주. 아 그래서 지금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 손주가 지금 몇 살이에요? 6살. 오징어 좋아하는가요? 좀 좋아하는 편이지요. 드디어 25일간의 항해가 끝났습니다. 한 달여 만에 집으로 가는 길. 그렇지만은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어황이 계속 좋지 않다 보니 다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승호는 2월달 첫 출항에서뿐만이 아니라 3월달 출항에서도 별다른 큰 수확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한 달간은 금어기. 고등어들의 산란기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유독 바쁜 배가 있네요. 저희도 주변 해역에 고등어 산란장이 정확히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한 고등어 산란장 조사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고등어 산란장 조사는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시작했습니다. 어획되는 고등어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조사 방법은 고등어 산란장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인근 해역 20곳의 포인트를 정해 고등어 알을 채취해서 주요 산란장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미 해역에서 고등어 산란장 조사가 시작된 것은 최초입니다. 산란장 조사가 마무리되면은 이를 토대로 고등어 자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어 자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이제 겨우 시작한 셈이지요. 바다 풍경은 사계절 변화가 없는데 육지 풍경은 계절 따라 변화무쌍합니다. (8월) 중순 어로장을 만난 건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미황사입니다. 미황사는 신라시대 세워진 천년 고찰로 이름 높은 곳인데요. 그런데 어로장은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내일은 이제 주례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 선원들이나 선사 직원들께서 그 주례 좀 여념이 없지요. 그렇다고 해도 어로장에 뭐 특별히 할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로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선원들의 또 안전도 빌기도 하고 이 우리 전체 선단의 안전이 곧 모든 그 보호의 근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 빌기도 하지만 우선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5일간의) 휴식을 끝낸 추로일. 잘 샜나? 예. 잘 샜나? 요즘 뭐다? 이거 사람 다 잊었나? 예. 매번 추로할 때마다 늘 각오를 새롭게 다지지만은 이번 추로에 거는 기대는 더욱 각별합니다. 본격적인 고등어철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이거 이제 선장 배진데 전화기는 문제였죠. 이번 달부터는 이제 생수기지요. 저희들은 말하는 혼직이라는 게 지금부터 하나의 전쟁 시대가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의학이 이루어질 걸로 확실히 하고 우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14일) 해승선단이 다시 출항을 합니다. 과연 이번 추로는 그동안 부진을 딛고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산항을 떠난 지 4시간. 갑판 위에 선원들이 모여 어수선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하, 배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고양이가 발견돼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겨우 잡고 보니 비에 젖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 근데 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왜 이리 난리법석인 걸까요? 배 타는 사람들은 미신이 다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개를 실으면 안 된다, 뭐 여자를 실으면 안 된다, 우리 노르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 같은 거는 좀 징크스가 좀 있어서 고양이 올라오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결국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4시간이나 나갔던 뱃길을 돌립니다. 안전하게 고양이를 내려주고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이번 출항의 첫 조업지는 서해안 흑산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동면 고향은 한반도 동쪽에 딱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의 강한 동남풍을 불게 만듭니다.
공룡병 부는데 한 번들은 거대한 산맥이 막이기 때문에 이 새 의장에는 전혀 바람이 영향이 없지요. 좀 기이한 현상인데 이럴 때 이 고등어 여기서 딱 생성이 됩니다. 고등어 의장이. 이날 밤 악화된 기상에도 불구하고 고깃대를 발견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던 어로장이 갑판으로 나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물이 찢어지면 고깃대가 빠져나가다 보니 어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조업부터 문제가 생기니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실망감을 있는 그대로 내비칠 수 없는 게 어로장이란 자리입니다. 그물에 올라온 것은 고등어가 아니라 오징어떼. 예상대로 고깃대가 반 이상 빠져나가 어획량이 저조합니다. 건져 올린 그물이 가벼울수록 선원들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벌써 출항 닷새째. 어로장의 시름도 깊어갑니다. 다음 날 다행히 날씨가 개였습니다. 대부분 30년 이상의 세월을 바다에서 보낸 선원들. 이제는 바다가 육지보다 더 편합니다.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은 이들이 젊었을 때만 해도 선망배를 타는 일이 모두가 부러워하던 최고의 직업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선망에는 자리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기 힘들었지. 원양을 많이 나가고 북양으로 제일 많이 나가지. 선망은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명 뽑아가 보냈으니까 처음에 3명 뽑아갖고 지원자 하나에서 성적 좋은 사람은 3명 매너 딴 사람에 한해서 학교 출전식을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 하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학교 출전 뽑아가 보내준 거야. 그 당시에는. 세월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아직도 배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급 항해사 20살 민수는 해양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배를 탔습니다. 승선 경력 벌써 2년. 마음껏 세상 구경을 하며 돌아다닐 나이에 배를 탄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민수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집에 빚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여튼 빚이 있었는데 그 올해 빚을 다 갚고 꾸준히 2년 동안 타가지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지금 그 모은 돈으로 이빨 교정을 했거든요. 올해 했습니다, 이빨 교정.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돈 모아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 집을 그 아파트에서 살 생각입니다. 배에서 제일 막내이니만큼 주어진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시키지 않아도 온갖 구전 일을 솔선수범하는 민수의 꿈은 무엇일까요? 아직 많이 서투고 지금 2년 동안 배 탔지만 지금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배워도 끝이 없는 게 배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내 자신도 이제 사람한테 떳떳해지면은 이제 선장까지 할 생각입니다. 출항 열흘째. 흑산도 쪽 기상이 계속 좋지를 않아 배의 키를 제주도 쪽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날 밤 마침 물때가 좋은 제주에서 다른 여러 선단들도 조업 중입니다. 자, 바로 그때 어군 탐지기에 한 무리의 고깃대가 포착됐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돼. 다 있으면 잡혀야 돼 있고. 되더라. 아니다. 오늘 다안 보여. 아니십니다. 여기 있었는데요, 계속. 바로 올라오자. 바로 올라가고. 고깃대를 앞지르기 위해 배가 속도를 냅니다. 애미 계속 나오면 잘 나오니까. 아, 좀 하고 이제 싸움 떨어지. 금방 그 사. 금방 이제 싸움 내야 돼. 전부 다 돌아온다. 뒤로 챙겨. 내가. 어로정의 지시가 떨어지자 그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잠시 그물 내리는 작업이 중단됩니다. 오호, 선장까지 갑판에 나와 서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빠지네 왜 안 빠진단 말이고 빠진다고 빠진다고 막으니 가만하라 한 분이만 내가 한번 말이야 한 분이만 내가 한번 말이야 도망가야지 한 분이만 내가 한번 올리라 빠진다 아이고, 그물이 엉켜버렸습니다. 빨리 손을 보지 않으면 또다시 고깃대를 놓치게 될 상황. 어로정의 마음도 조급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장이 직접 나서 엉킨 그물을 풀어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아하! 원 세상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고등어떼입니다. 지느러미를 빳빳하게 세우고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고등어떼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네요. 그물을 꽉 채운 고등어떼,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런 광경은 뱃사람들도 보기 흔치 않은 광경이라고 하네요. 고등어떼를 운반선으로 포올리는 하역 그물이 바빠집니다. 캬, 마치 고등어 사태라도 난 듯 쏟아져 내리는 고등어의 그동안 고생이 씻은 듯 날아갑니다. 선원들은 고기만 많이 들면 최고 좋습니다. 기분이. 오늘 많이 들었나요? 예, 좀 들깁니다. 그런데 그리 많이 든 건 아니고
그래도 지금 요 근래에 지금 최고 많이 들거라. 얼마나 들었어요? 확실히 양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2, 3천 개 데려갔는데 보니까 하역을 해봐야 돼. 지금 밑에 그물이 고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양을 확실하게 모른다고. 계속 쪼아봐야 고생한 보람 있어요. 예. 이런 맛에 지금 배를 닫았습니다. 이 고기 잡는 맛에. 좀처럼 가판으로 나오지 않는 어로장도 흥분돼서 나왔습니다. 요새 그 잡는 것 치고는 좀 양이 좀 어떻습니까? 대박이지. 운반선은 고기를 너무 많이 실어 휘청이며 항구로 향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 아침까지 이어지는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어로장. 지칠 법도 하건만은 오히려 기운이 넘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단계에 이 닭고든 이 밑에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이 단계에 놓고 있는 겁니다. 이쪽 단계들은 수직만 보는데 이 단계는 옆으로 45도로 보기 때문에 이 그물 안에 현대 고등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침부터 계속 저렇게 좀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많이 있네요 지금. 이건 이제 입에 한 대가 고기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운반은 또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로장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335. 어디 왔나? 준비는 조금 더 있어야 하네. 그러면 오겠네. 요 앞에 가가야 이거를 일단 대기해봐라. 다른 운반선이 도착할 동안 그물을 들고 기다리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다른 운반선이 본선 가까이 다가와 접안을 합니다. 이날 잡은 고등어는 22만 톤. 해승호 선단 몇 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만선입니다. 퍼득이며 튀어오르는 고등어떼. 수십 번을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뱃사람들에겐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니 여기 위에서 이렇게 고기 올라오는 모습도 고등어 올라오는 모습도 보고 좀 어떻습니까? 당신 보는 모습이라도 신기하죠? 항시 보는 모습보다 볼 때마다 신기하고 아름답고 푸짐하지요. 아니 어르장님한테 바다는 도대체 뭔가요? 나 인생. 내 인생이죠, 바다. 어느 바다가 내 인생, 내 삶의 전부라 보면 돼요. 항상 만선을 꿈꾸지만은 만선의 기쁨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바다. 하지만 늘 풍요로움을 간직한 바다에 감사하며 고등어 산단 해승호 사람들은 오늘도 만선의 꿈을 향해 푸른 바다를 질주해 갑니다.